자, 사이클을 타기 전에 기본적인 기본 교육, 우리가 이제 이론 교육을 알아야 돼요. 이론을. 그래서 첫 번째는 페달링. 페달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페달링은 원을 만드는 거지 페달을 밟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페달을 밟거나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페달링이 아니라 페달질이랍니다. 페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달질이 아니라 우리가 페달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 원 안에 과연 페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12시, 6시, 9시는 다 뒤꿈치의 각도가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3시 방향으로 갔을 때만 뒤꿈치가 어떻게 돼? 내려가요. 그러면 앞꿈치로 밟은 거야? 뒤꿈치로 밟은 거야? 뒤꿈치로 가요. 그렇죠. 뒤꿈치로 밟은 거예요. 여기 보면 힘을 쓰는 요 범위가 빨간색 부분이 딱 우리가 토크를 발휘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클릿을 왜 신어? 당기는 힘도 받아요. 저 들어 올리는 힘을 하려고. 근데 들어 올리는 건 요 구간이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는 건. 여기서는 뭘 해? 자, 이렇게 해서 페달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보면 페달을 일로 밟는데 일로 밟으면 안 돼. 어디로 밟아야 돼? 앞으로. 일로 가야 돼. 앞으로. 그래서 12시에서부터 3시 쪽 앞쪽으로 밀어줘야 돼. 앞쪽으로 보내줘야 돼. 앞으로 보내줬을 때 앞꿈치로 보내주는 거예요? 뒤꿈치로 보내주는 거예요? 앞꿈치로. 아니지. 뒤꿈치로 보내줘야지. 지금 이 링 안에 걸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뒤꿈치. 그러니까 뒤꿈치 쪽을 눌러주면서 앞으로 보내줘요. 그래야 원이 더 커지겠죠. 원이 크게, 우리가 크랑크의 길이가, 암 길이가 정해져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큰 원을 그린다고 해야 이 원이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앞꿈치 쪽으로 밟잖아? 그러면 힘의 축인 우리가 힘의 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앞꿈치 쪽으로 밟으면 앞꿈치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넓은 발바닥에서 힘을 어디다 쓰는 거야? 앞꿈치만 쓰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3시 쪽으로 보냈을 때 뒤꿈치 쪽으로 밟아주면 지금 슈즈는 어때? 평행하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잖아.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3시까지만 보내줘야 되는데 6시까지 가서 뒤꿈치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 3시까지만 보내줬으면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뭘 해줘야 돼? 이 3시까지 보내주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여기까지 와요. 이때 이 클릿에 껴져 있는 걸 이용해서 땅을 긁듯이 쓱 뒤로 보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뒤로 보내줘요.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주고, 긁어주고, 올려주고. 이 세 동작이 돼야 돼. 보내고, 긁고, 올리고. 한번 해봐요. 시작. 절대로 앞꿈치로 보낸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들어올릴 때 근육을 어디를 쓰냐면 들어올릴 때 무릎으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무릎과 골반 사이에 있는 허벅지가 내 가슴 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서 끌고 올라와야 돼요. 해봐요. 그러면 골반까지 써요. 근데 무릎만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골반을 못 써. 근데 여기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게 올라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골반까지 써서 우리가 큰 원을 만들려고 앞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긁어 내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짧아지면 안 되지. 짧아지지 않고 골반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원을 만들어주는 게 페달링이에요. 페달링 이해 가죠?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로 보내줬어요. 3시에 보낸 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5시까지 와. 5시까지 온 걸 뒤로 이렇게 끌고 올라와. 끌고 올라오면 12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야? 1시까지 내가 올린다고 생각해야 자연스럽게 12시에서 앞으로 보내지지. 12시까지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페달링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알겠죠? 연결이 안 돼요. 이해하죠? 자, 그럼 다음. 상체 자세. 우리가 이제 상체 자세는 척추, 허리서부터 여기 골반에서부터 어깨선 요 선이 일자가 딱 돼야 돼.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구부러져도 처음에는 이렇게 펴야 돼. 펴서 타줘야 돼요. 펴서 탄 다음에
이게 척추의 길이끈 근육, 그러니까 척추 주변의 근육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살짝 이 등에 힘을 풀면 그 사이클 선수들이 타는 자세가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선수들이 등을 둥그렇게 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이클과 씨름하는 자세.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려요. 그러면 골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체 자세를 잘 만들어줘야 아까 페달링을 할 때 골반을 쓴다 그랬잖아요. 골반을 못 써요. 그래서 허리를 잘 펴서 골반을 쓸 수 있게끔. 이게 요 선이 중요해요. 일직선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깨선에서부터 손목선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살짝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팔꿈치의 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깥쪽? 그죠? 살짝 구부리고 바깥쪽을 향하게 해봐요. 그렇지. 이 자세. 그리고 허리를 펴고. 그럼 상체 자세는 끝났어. 쉽죠? 쉬운데 이렇게 안 해. 팔꿈치를 핀단 말이에요. 팔꿈치를 모으거나 피거나. 팔꿈치를 피게 되면 정작 힘을 내가 페달링에 써야 되는데 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절대적으로 펴주면 안 돼. 살짝 구부려줘. 밴딩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체 자세를 유지해주고 척추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고개를 숙이지 않게끔, 그렇다고 고개를 너무 들지 않게끔, 편안하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항상 상체 자세를 타면서 신경 써줘요. 그래야만 페달링이 나올 수 있어요. 상체 자세 때문에 페달링이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체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평로를 탈 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타줘야 돼요. 다음 무릎. 우리가 올바른 무릎의 방향 보면 셋 중에 가장 좋은 건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처음에 입문자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라이딩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돼요. 벌어져.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우리가 자전거를 똑바로 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릎이 벌어지면 무릎 방향으로 자전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 흔들리겠죠. S자로 막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자들한테 페달링 해서 무릎의 방향을 선정할 땐 모아줘요. 처음에 모아줘서 페달링을 해라. 그럼 나중에 힘이 빠져도 플랫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스키를 탈 때 A자를 만들죠. 왜 A자를 만들어? 처음에 11자로 타면 안 돼? 탈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1자로 탈 수 있어? 처음에 위험해. 왜? 너무 빨라서. 그렇지, 빨라서. 그러니까 컨트롤이 됐을 때 골반을 넣고 이걸 했을 때 되지. 처음에는 A자로 가르치잖아. 왜? A자로 왜? 천천히 내려가요. 그렇지. 브레이킹 되잖아. 엣지가 되잖아. 사이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내 자전거를 똑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아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근육학적인 해부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봤을 때 허벅지 안쪽의 근육은 강하지 않아요. 단련이 돼 있지 않으면. 바깥쪽 골반 쪽은 강해. 서 있어도 골반 쪽은 강화가 되지만 안쪽은 약해져요. 그래서 요실금이나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허벅지 안쪽이 근육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사이클 타면서 허벅지를 모아주면 그 안쪽의 근육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골반을 쓸 수가 좋아져. 우리 페달은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무릎이 벌어지면 아웃에서 인으로 힘이 들어오면 세지 않겠죠. 차라리 인에서 아웃으로 미는 게 낫지. 그죠? 스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키도 내가 무릎이 일자지만 엣지를 걸 때는 어떻게 돼? 무릎이 들어가잖아요. 바깥으로 돼요? 이렇게? 아니죠. 스키도 이렇게 타잖아요. 스케이트, 빙상, 스키, 사이클은 같은 근육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 이렇게 스키 타지 않잖아. 스케이트도. 근데 사이클은 왜 이렇게 타? 같은 근육을 쓴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써야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쓰겠죠. 무릎의 방향 알겠죠? 자, 이제 안장의 위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앉으면 이 엉치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선수들은 조금 앞에 앉아 있어요. 어필을 올라갈 때는 앞으로 앉을까요? 뒤로 앉을까요? 어필 올라가. 뒤로 앉. 왜 뒤로 앉아요? 뒤로 앉을수록 허리 쪽 근육이랑 같이 커가지고. 그래서 뒤로 앉는 거. 자, 뒤로 앉을수록 토크를 쓸 수 있어요. 힘을 쓸 수 있어요, 페달에. 자, 앞으로 앉을수록 케이던스,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지의 스프린트를 할 때는 앞쪽. 그리고 이건 기준으로, 엉치뼈 기준으로 내가 힘을 쓰고 싶다. 속도는 많이 안 나고. 그럼 힘을 쓰고 싶고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게 어필이잖아요. 그죠? 어필 때도 마찬가지. 스프린트 치잖아? 그럼 앞에 앉아요. 근데 짧죠?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뒤로 앉아서 어떻게 해? 토크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장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도로 상황이 어떠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라이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안장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건 뭐냐면 무릎이 내가 힘을 아까 이 뒤에 보면 이제 클릿의 위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립의 위치 다음에 무릎이 내가 힘을 쓰는 위치 바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가거나 너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페달에. 그래서 요 위치는 그런 걸 뜻해요. 피팅 값 할 때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자, 그립. 올바른 그립. 여기 보면 찌릿찌릿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금도 가요. 왜냐면 이게 우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MTB처럼 샥이 들어가 있으니까 쿠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팔꿈치를 피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충격이 간다고, 손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돼? 손바닥 골절이 날 수도 있어요. 미세 골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이 계속 눌려가지고 손이 저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올바른 그립을 잡아줘야 돼. 자, 올바른 그립은 손목이 꺾이지 않은 그립이 제일 좋아요. 손목이 위로 꺾이거나 아래로 꺾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한 어디로 잡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자, 여기로 핸들을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이 V자 홈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체의 자세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립, 팔꿈치, 어깨, 척추. 요 네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알겠죠? 그립, 팔꿈치, 어깨, 척추. 어깨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척추는 둥그렇게 말리지 말아야 되고 팔꿈치는 피지 말아야 되고 그립은 꺾이지 말아야 되고 오케이. 요거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그립 상태에서 오래 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오래 한 자세, 한 포지션으로 계속 가다 보면 손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포지션을 변경해줘야죠. 핸들바를 잡든지, 아니 레바를 잡든지, 드롭바를 잡든지, 아니면 한 손을 놓고 좀 털어주든지 해서 그립의 포지션의 변경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아무리 올바른 그립이라도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면 1, 20km 타는 거 아니잖아요. 많게는 100km 넘게도 타잖아. 근데 어떻게 한 포지션으로 타? 안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으면 이게 계속 눌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댄싱도 해주고, 살짝 들썩이기도 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클릿의 올바른 위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중앙에 있어도 안 되고, 이게 자기 발과 플랫하게. 뒤꿈치 봐봐요. 클릿의 평행과 뒤꿈치의 평행이 맞게끔 맞춰줘야지 요 앞꿈치의 모양과 봐봐요. 앞꿈치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지금 앞꿈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맞아요? 안 맞잖아. 이걸 맞추려면 틀어지지.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팔자가 되고 이게 올라가면 안짱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클릿을 맞출 때는 요거와 뒤꿈치가 플랫하게 만들어줘요. 평행하게. 그래야만 가장 노멀한 클릿의 위치가 돼요. 자, 그럼 클릿의 위아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면 엄지발가락 여기에 튀어나온 뼈 있죠? 요 뼈에 맞추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아까 페달링을 할 때 발바닥 전체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럼 발바닥에 못 써요. 여기밖에 못 써. 앞꿈치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앞꿈치로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 요즘 단거리 선수들도 앞꿈치로 잘 안 뛰어요. 발바닥 전체에 힘을 써줘야지.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여기서 1.5cm 밑으로 내리잖아? 그럼 발바닥 전체를 써요. 그래서 클릿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피팅할 때 다 바꿔줄 거예요. 이해 가죠? 요렇게 아까 같이 여기에 사이클의 기본적인 요 이론을 알고 상체 페달링, 그립,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자, 페달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12시에서 뒤꿈치로 3시 쪽으로 밀어준다. 밀으면 자연스럽게 5시까지 온다. 거기서 아니지. 긁으면서 당긴다. 이게 바로 당기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긁어야지 이렇게. 땅바닥을 긁듯이. 그렇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페달링을 할 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발목이 어떻게 되냐면 들려요. 이렇게. 발목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밀었다가 땅을 긁듯이 하면 발목이 그대로 보존되고 올라와요. 그렇게 페달링을 해줘야 돼요.
자, 페달링을 할 때 끌고서 올라올 때 어디로 끌고 온다? 무릎과 골반의 사이, 허벅지 윗면으로, 가슴 쪽으로. 그래야 골반이 쓰인다. 골반을 쓰려면 상체 자세의 척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세워준다. 팔꿈치는 살짝 그렇죠. 살짝 구부리고, 그립은 그렇죠. 엄지와 검지 사이의 V자 홈으로 잡아준다. 잡아줘도 그립은 항상 포지션을 바꿔준다. 알겠죠? 요것만 알면 어느 정도의 기본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호흡을 할 때 호흡과 페달링의 속도를 일치시키면 안 돼요.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큰 호흡, 깊은 호흡을 들여 마셔야 돼요. 이게 흉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복식 호흡, 배까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 하면서 들여 마셔봐요. 입을 크게. 그리고 내뱉을 땐 후. 이게 항상 페달링을 할 때나 아니면 어필을 갈 때나 뭐 할 때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리가 잠겨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가 물과 호흡이에요. 그런데 물은 마시면 되잖아. 근데 호흡은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호흡이 딸려서 다리가 지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이죠. 대표적인. 호흡이 딸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거친 호흡을 하다 보면 이 스크래치가 나, 기도에 가기 전, 기도와 식도가 나눠지기 전 그 부위, 입에서부터 그 나눠지는 부위까지가 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우리가 어필 올라가기 전, 그리고 어필 올라가다 후, 정상 도착해서 이렇게 마셔요. 어필 가는 도중에 마시는 거는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숨 차 죽겠는데 어떻게 물을 마셔.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짜서 입을 그냥 죽여. 그리고 마시면 안 돼. 뱉어야 돼. 마시는 순간 호흡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잔절되지 않게끔 어필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어필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서 다시 목을 축이고, 이 정도는 돼요. 우리나라 아무리 어필 길어도 한 번 올라가기 전에 물 축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그게 모자라다 그러면 마시면 안 되고 목만 적시는 정도. 알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 기초교육, 이론교육을 알면 돼요. 오케이?